자, 그 다음에 60번으로 갑니다. 예약완결권. 우리 민법은 뭐 예약했다. 예약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무슨 시, 즉시 본계약이 성립하죠. 이걸 무슨 예약완결권이라노? 일방 예약 완결권. 일방 예약 완결은 오직 누구만 의사표시할 수 있다? 예약자가 의사표시가 있으면 무슨 시, 즉시. 그럼 일방 예약 완결권의 성질은 1번 무슨 건? 형성권. 두 번째 무슨 기간?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몇 년? 10년. 세 번째 양도 상속 가능하고. 맞습니까? 네 번째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이거지 뭐. 제척기간 몇 년?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뭐 된다? 소멸된다. 그래서 60번은 무슨 예약완결권을 설명하고 있다. 빨리. 무슨 예약완결권? 일방 예약완결권. 형성권. 제척기간 몇 년? 10년. 가등기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61번. 61번. 여러분 매매에서 과실은 누가 수취 안 됐노? 과실. 점유자.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누구? 매수인. 근데 완납 무조건 누구? 매수인. 그지. 매매계약이 있은 후 인도하지 않은 목적의 과실은 매도인에 속하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동그라미 해야지. 무슨 납? 완납. 누가 수취한다? 매수인. 그치. 쉽다. 다음은 그 다음 62번. 계약금 수수한 경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무슨 금의 성질을 가진다? 해약금.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 당사 일방이 귀책 사유로 해제됐다 하면은 상대방은 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금이 바로 위약금으로 당연히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금으로 약정하지 않았을 때, 위약금으로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위약금으로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바라면은, 위반하면은 손해배상은 무슨 또로 별도로 입증해서 청구할 수 있다. 무슨 금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위약금으로. 근데 위약금으로 했을 때는 저번에 했죠. 위약금으로 했을 때는 바로 계약금만큼이 무슨 배상금이다? 손해배상금이다. 그래서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은 무슨 또로 별도로 입증해서 청구해야지 반드시 계약금이 바로 손해배상금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끊고 윗반 100 매수인이 윗반 상실하기로 약정했다면 여기까지 딱 끊으면 무슨 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네. 윗반. 이게 이제 무슨 금이다? 위약금. 무슨 금? 위약금. 그럼 위반하면 손해배상은 바로 계약금만큼이 무슨 배상금으로 변한다? 손해배상. 위반할 때 계약금만을 상실하기 위한 약정을 했다는 이는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약금 약정을 한 거로 봐야 할 것이로 이러한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면 손해배상이고 뭐 예정 손해배상금을 정해놓은 거다. 무조건 위반하면 무슨 만큼이 계약금만큼이 무슨 배상금이다? 손해배상금이다. 이렇게.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64번.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해약금으로 하는 경우는 해약금은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잖아요. 이행착수에. 그럼 받은 쪽에서 해제하는 경우는 그냥 말로만 가지고 안 되고 실제로 배액을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해제 의사 표시하는데 제공하면서 해제 의사 표시해도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 공탁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 65번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을 착수한 매수인이 끊고. 자, 일단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 그 다음은 계약금을 가지고 무슨 없게는 못한다. 자유롭게 할 수 없다.
그 다음 계약금을 주고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받았다. 자, 토지거래 허가받았다. 다시 깨끗하게 시작하는 거로 본다. 토지거래 허가받았다. 그럼 다시 무슨금 지급 전까지, 중도금 지급 전까지 무스럽게 자유롭게 백포기하고 해약금을 가지고 해지할 수 있다. 다시 허가받은 경우 매도인은 565조 규정에서 계약 100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착수 전까지? 이행 착수 전까지. 5. 그래서 여러분 67번 565조 1항은 이거 해약금 무슨 금? 해약금. 자유롭게 565조 1항 본인 또는 매도인이 이행 착수할 때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바, 여기서 이행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이행 행위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 행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잘 나옵니다. 줄칩니다. 단순히 이행 준비하는 것으로는 부족. 단순히 이행 준비는 이행 착수가 아니다. 부족하고 그렇다고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받는 이행 제공까지 이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 가지고는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이거 어디에다 줄치노?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잔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도 무슨 착수가 아니다. 이행 착수가 아니다. 이거를 읽으면은 지금 이행 착수는 누구에 의해서 거의 이루어지냐면은 매수인. 그럼 매수인은 아까 저번에 했죠. 우리 매수인이 중도금 날짜 정했는데 중도금 날짜 넘겨도 아직 매수인이 무슨 금을 안 주고 있다면, 중도금을 안 주고 있다면 매도인은 100을 상환하고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고, 또 미리 또 매수인이 일부 이행 착수했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중도금이 500만 원인데 200만 원만 미리 매도인이 해지할 것 같아서 줘도 무슨 착수다? 이행 착수다. 그럼 반드시 500만 원 다 줄 필요는 없다고. 그럼 자유롭게 이제 해지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근데 이제 주로 이행 착수는 누구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빨리 매수인. 그럼 매도인의 이행 착수는 뭐고? 아까 했죠. 대금 지급 청구 소송에도 이행 착수가 아니라고. 그럼 매도인의 이행 착수는 오직 금방 저가 뭐랬습니까? 오직 등기 서류를 제공하는 것이라야 이행 착수다고. 꼭 기억한다. 매도인의 이행 착수는 무슨 서류 제공? 등기 서류 제공이 이행 착수지. 부동산에서 그냥 대금 지급 청구 소송한 거는 매도인의 무슨 착수가 아니다? 이행 착수가 아니다. 꼭 기억한다. 짱짱짱. 되겠습니까? 매도인이 매수인 이행을 최고하고 잔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 가지고는 착수했다고 볼 수 없고, 아까 무슨 서류를 제공해야? 그렇지. 그 다음 68번. 여러분 아까 했죠. 위약금은 무슨 배상의 그 예정? 손해배상의 그 예정인데, 그 위약금이 과다한 경우는, 어떤 게 한 경우는? 과다한 경우는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근데 너무 적다. 법원이 올릴 수는 없다. 그게 68번. 해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 줄칩니다. 해약금과 손해배상액은 여러분 위약금으로 한 경우는 두 가지. 위약금으로 했다 하더라도 착수 전까지 100포기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위반하면 계약금이 무슨 배상? 손해배상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 줄치고, 그게 무슨 금이다? 빨리 위약금. 경험인데 손해배상액으로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매수인은 계약금 중 과다한 손해배상액으로 감액되어야 할 부분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고 해지하면서 과다한 부분은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또 여기는 지금 생략된데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직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감액할 수
있다. 과다할 때. 과다할 때는 일정한 부분을 넘는 것은 유효, 무효고, 매수인은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68번에 5. 69번.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에 속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분, 자,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에 속하는 거라 하더라도 매매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됐습니까?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의 매매, 그대로 마다 유효. 언제까지만? 연기까지만 취득해서 주면 된다. 그래서 타인에게 속하는 것만은 가로 원시적 불능에 속하는 당연 무효라는 계약은 볼 수 없다. 자,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되는데, 매도인이 선인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해서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서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 배상할 의무가 있다. 되겠습니까? 예. 요 시점 조심해야 됩니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를 취득해서 이전할 수 없게 된 때,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은, 자, 동그라미 한다. 무슨 당시? 불능 당시의 시가. 그게 시험 문제다. 무슨 당시? 불능 당시의 시가. 다시 무슨 당시?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배상 의무가 있다. 무슨 당시? 불능 당시. 무슨 당시? 불능 당시. 근데 여러분, 그죠? 저도 설명할 때 한 개 빼먹었는데, 여러분,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됐다. 돈 다 줬는데, 에? 권리 이전 못 받는다. 당연히 매수인은 돈 돌려받으면서 선이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알면서도 능력을 믿고 돈 줬는데 이전 못 받게 됐다. 무슨 죄만? 해죄만 있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해가지고, 자,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했는데, 그럼 누가 이전 못 받는다? 매수인. 그럼 이때 아까 저 매수인은, 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데, 매수인은 어떻게? 선이면은 뭐 돈 돌려받으면서 무슨 죄? 해죄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인 경우에는 무슨 죄만? 해죄만인데, 되겠습니까? 해죄만.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죠. 자, 근데 요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데, 이런 경우에 누구도 몰랐냐면 매도인도 몰랐습니다. 누가? 매도인도 누구 건 줄 알았는데,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타인 거더라고. 그래서 누구? 매도인이 이전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한다는 걸 누구도 몰랐다. 빨리 누구도 몰랐다. 매도인. 선의의 매도인은 요 전부 타인의 권리일 때만 매도인이 선이다. 선의의 매도인도 무슨 죄? 해죄할 수 있다. 하고 이제 손해배상 책임지는 것은 매수인이 선이면은 무슨 배상 책임지고, 손해배상 책임지고, 악이면은 무슨 죄만? 해죄만. 요거 그래서 매도인 스스로도 해죄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만? 전부 타인의 권리일 때만 그렇고, 일부 타인의 권리나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은 해제한다, 못한다? 못한다. 어떨 때만 한다, 어떨 때만? 전부 타인의 권리. 그게 어디냐면 지금 71번 민법 571조 선의의 매도인이 계약 해제권은 선의의 매도인이 매매목적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뿐, 끊고 매매 목적 일부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는 적용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수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 목적물로 정해서는 그중 일부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매도인 스스로가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할 때만 그렇고, 일부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경우는 매도인은 할 수 없고,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 누구만? 매수인. 여러분,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경우는 뭐 매도인이 선이면은 매도인 스스로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당연히 뭐 선이면은 해제 손해배상, 악이면은 무슨 죄만 해제만 하는 거 되겠습니까? 요거는 어떨 때 그렇다, 어떨 때 전부일 때만 그렇고 일부일 때는 매도인은 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 거. 짱 중요, 짱짱. 그 다음에 목적물의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주안을 두고 대금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는 아파트 분양계약은 이른바 뭐 수량을 지정한 매매. 무슨 매매? 수량. 오. 여러분 저번에 했죠. 저당권이 실행되거나 가등기가 본등기가 해서 소유권 무슨 실 상실하면 우리 담보책임 5개 권리 전부 일부 수량부조 용익적 담보적에 해당한다. 가등기가 본등기에 대해서 소유권 무슨 실 상실 그런 경우는 매수인이 선의뿐만 아니라 뭐일 때도 악의일 때도 무슨 배상? 손해배상. 유일하게 악의일 매수인이 악의라도 손해배상할 수 있는 거 요거 저당권 실행 가등기가 무슨 등기 본등기 그치 그거 지금 그게 73번 가등기 목적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경력 소유권 상실하게 되면 담보 책임에 관한 576조 규정 그대로 뭐한다? 준용 576조 규정은 뭐 담보적 권리한 제한 무슨적 권리? 담보적 권리한 제한 담보권이 뭐 실행되어서 소유권 무슨 실? 상실 그걸 담보적 권리한 제한 이렇게 표현한다. 그 다음 74번 매수인이 목적물에 관한 건저당권 채무 중 일부만을 인수하였는데 매도인이 자신이 부담하는 피담보 모두를 이행한 반면에 자 그러면 여러분 1억 집이 3억짜리인데 됐습니까? 몇 억짜리인데? 3억. 그럼 요 집을 누가 샀냐면은 요 매수인이 샀다고 샀는데 3억을 다 주고 산 게 아니고 됐습니까? 요 1억 중에서 자기가 얼마만 갚기로 하고 5천만 원 갚기로 하고 얼마 주고 샀다? 2억 5천 주고 샀는데 됐습니까? 얼마? 2억 5천. 그래서 요 1억 중에 요 매도인이 자기는 5천만 원 채무를 이행했다. 근데 누가 이행 못 해가지고 5천은 누가 이행해야지 빨리 매수인이. 근데 누가 갚아야 될 돈은 갚고 매도인이 갚아야 될 돈은 다 갚고 누가 못 갚아가지고 매수인 자기 절반 못 갚아가지고 실행하더라도 매수인은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일부만 인수하였는데 매도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모두 이행한 반면 끊으라 매수인이 인수한 부분은 이행하지 않고도 실행되어 매수인이 잃게 되더라도 담보 책임 묻는다 못 묻는다? 빨리 못 묻는다. 누가 못 갚아서 빨리 매수인. 그래서 매도인은 담보 책임 지지 않는다. 맞습니까? 누가 못 갚아가지고 실행됐다면 매도인이 못 갚아서 실행되었다면 매도인은 책임지지 마. 즉 매수인은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누가 갚아야 될 부분이 못 갚았다 빨리 매수인. 그런 경우는 실행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는 매도인은 지지 않는다. 그 다음 75번 경매무효 담보 책임 없다. 뭐가 무효? 경매가 무효. 담보 책임 없다. 경매가 무효. 담보 책임 없다. 경매 무효. 담보 책임 없다. 여러분 근데 토지 샀는데 건물 못 짓는다. 토지 샀는데 건물 못 짓는다. 뭐 물건이 고장난 거하고 똑같다. 이게 하자 담보 책임,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 저번에 좀 특정물 불특정물 고장났을 때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 권리는 전부 일부 수량부조 용익적 담보적 이건 권리고 토지 샀는데 뭐 못 짓는다 빨리 건물 못 짓는다 물건 하자.
그럼 물건 하자는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 및 뭐 무과실 하자 발견일로부터 매달 6월 그거. 그래서 요거 76번 건축 목적으로 매매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법률적 장애가는 출처해야지. 동그라미 목적물 하자. 물건 고장난 거하고 똑같다. 무슨 물 하자? 목적물 하자. 하자 전부는 계약 승립 시 무조건 계약 당시. 이를 기준으로 뭐한다? 판단. 되겠습니까? 예. 자, 요 77만 하고 쉬겠습니다. 체결 시에 이미 건물의 하자가 존재하고 매도인이 부담하는 담보 책임은 무과실이지만 공평의 원칙상 하자 발생해서 매수인이 잘못 알고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이걸 뭐라노? 이걸 뭐라노? 이걸 뭐라노? 과실상계. 무슨 상계? 과실상계.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몇 대 몇? 무슨 몇? 몇 대 몇? 무슨 상계? 과실상계. 그래서 여러분 손해배상에서는 이런 과실상계가 적용하지만 저번에 우리 했죠? 어제도 했잖아요. 무슨 대리? 표현대리에서 과실상계 이런 말로 오면 OX, X. 표현대리에서는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실상계는 무슨 배상 정할 때 쓰는 거다. 무슨 배상 정할 때? 손해배상.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합니다.